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요약 강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2018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수익기준서인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중 라이선스 수익입니다. 라이선스가 일반적인 다른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의 차이점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지적재산 관련 권리를 고객에게 부여하여 효익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이선스는 회사의 지적재산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정합니다. 그럼 지적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프랜차이즈,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익기준서는 수익 인식을 위해 공통적으로 5가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식별, 수행 의무의 식별, 거래 가격의 산정, 거래 가격을 수행 의무의 배분, 재화나 용역의 통제 이전 시 수익을 인식하는 절차가 그것입니다. 이 중 라이선스 수익 인식에 대한 주요 이슈로 수행 의무의 식별 및 수익 인식 시 통제 이전 시점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제 이전 이슈는 해당 라이선스의 수익을 한 시점에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간에 걸쳐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라이선스에 대한 수행 의무의 식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의무가 구별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전되는 대상이 구별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계약 측면에서도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재화나 용역이 구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전되는 대상인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을 이용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회사가 보유하는 자원을 이용하여 효익을 얻는 경우에도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계약 측면에서 구별되기 위해서는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투입한 결함 품목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재화나 용역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로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이 그 계약에서 포함하고 있는 이전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통합하는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전 대상인 재화나 용역은 그 계약상에서 포함하는 다른 재화나 용역을 유의적으로 변형 또는 고객 맞춤화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재화나 용역은 그 계약에서 포함하는 다른 재화나 용역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 상호 의존도나 상호 관련성이 매우 높지는 않습니다. 어떤 계약에서는 라이선스와 다른 재화나 용역을 같이 제공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에서 다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약속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과 계약에서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약속을 하나, 즉 단일한 수행 의무로 식별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자동차의 구성 요소이면서 그 재화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라이선스인 경우 해당 라이선스와 재화의 제공은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서 라이선스를 고객에게 부여하여 고객이 온라인 콘텐츠에 접근하도록 하는 서비스와 같이 관련 영역과 결합되는 경우에만 해당 라이선스의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기업의 기반 시설에 접근해야만 소프트웨어와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팅 용역이나 데이터 저장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의 호스팅 용역 없이는 고객이 라이선스를 통제할 수 없고 라이선스는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과 그 밖의 약속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수행 의무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이선스가 다른 약속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 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 의무인지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 의무인지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익기준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더 깊이 해당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제약회사는 제약 화합물에 대한 특허권을 피고객에게 첫 번째 10년 동안 라이선스를 하고 두 번째 해당 약품을 제조해 주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이 약품은
신약이 아니라 이미 성숙기에 진입한 제품이므로 해당 회사는 약품에 대한 다른 지원 활동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만약 약의 제조 과정이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이 약을 제조할 수 있는 다른 기업은 없고 결과적으로 라이선스가 제조 용역과 별도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라이선스와 제조 용역이 구분될 수 있을까요? 이 케이스는 기업이 제조 용역 없이는 고객이 라이선스에서 효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라이선스와 제조 용역을 수행 후 식별 관점에서 구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라이선스와 제조 용역을 묶어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보아 처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만약 해당 약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조 과정이 특수하지 않고 고객은 다른 기업을 통해 약을 제조할 수도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이 경우에도 라이선스와 제조 영역이 구별되는 수행 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먼저 P고객은 K회사의 약품 제조 영역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제조 영역을 통해서 라이선스의 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구별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두 번째로,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하는 약속과 제조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 구별되는 수행 의무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회사는 라이선스와 제조 용역이 이 계약에서 결합품의 투입물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고객이 라이선스에서 효익을 얻을 능력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라이선스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고객이 라이선스는 K회사로부터 하더라도 제조는 K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이선스와 제조 영역 둘 다 서로에 의해 유의적으로 변형되거나 고객 맞춤화되지 않고 회사가 두 품목을 결합 산출물로 통합하는 유의적인 영역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회사는 후속적으로 고객을 위해 약을 제조하는 약속의 이행과는 별개로 라이선스 이전 약속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와 제조 영역이 상호 의존도나 상호 관련성이 매우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계약에서 제조 영역이 반드시 라이선스에 의존하더라도 라이선스와 제조 영역은 서로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K회사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과 제조 용역을 제공하는 약속은 구별되며 첫 번째 특허권의 라이선스, 두 번째 제조 용역, 이렇게 두 가지 수행 의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라이선스와 관련된 이슈 중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 수요인식 단계에서 해당 라이선스가 지적재산에 대한 사용권인지 접근권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라이선스가 고객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사용권으로 보아 해당 라이선스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된 시점에 일시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라이선스가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하는 권리라고 한다면 접근권으로 보아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수익을 나누어서 인식하게 됩니다. 참고로 리스기준서에서도 사용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수익기준서의 사용권과의 차이는 리스기준서의 사용권은 식별된 기초자산의 배타적 사용이 존재되어 있으나 수익기준서의 사용권은 배타적 사용이 꼭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라이선스를 접근권으로 판단하기 위해 어떤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할까요? 새 수익기준서에는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라이선스를 접근권으로 판단을 하여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요건은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기업이 할 것으로 계약에서 요구하거나 고객이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어떤 활동이 지적재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로서 그 활동이 지적재산의 디자인이나 콘텐츠와 같이 지적재산의 형식을 바꾸거나 약물의 제조법과 같은 기능성 등을 바꾸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재산에서 효익을 얻는 고객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그 활동에서 생겨나거나 그 활동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N이라는 스포츠 브랜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브랜드, 즉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서 생기는 효익은 그 상표를 보유한 원래 기업의 다른 활동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고객이 라이선스로 부여한 권리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기업의 활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직접 노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설명한 특정 스포츠 상표에 대한 마케팅 활동, 즉 이 상표를 사용하는 선수들이나 해당 기업이 후원하는 프로 구단의 성적에 따라 상표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요건은 그 활동이 행해짐에 따라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이선스와 별도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은 별도의 수행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수익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고객의 소프트웨어를 갱신하는 별도 용역을 포함하는 계약에서 소프트웨어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하였는지 판단할 때 갱신하는 용역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사용권으로 보아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해당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회사는 HA모험이라는 웹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매년 말 100원의 대가를 받고 3년간 고객 P에게 이 웹툰에 대한 캐릭터, 이름 등을 P 제품에 사용할 권리, 즉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해당 웹툰은 앞으로 장기간 연재될 예정이며 그 캐릭터에 대한 이미지는 계속 변화하며 계약에 따라 고객은 가장 최신의 캐릭터 이미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라이선스는 접근권일까요? 사용권일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해 드린 접근권의 세 가지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고객에게 권리가 있는 지적재산, 즉 캐릭터 사용권에 무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활동을 S회사가 할 것이라고 고객이 합리적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웹툰을 연재하면서 계속 캐릭터가 바뀔 것이므로 이는 기업이 지적재산의 형식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계약에 따라 고객이 최근 캐릭터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라이선스에 부여한 권리에 따라 고객은 해당 웹툰의 인기 등 기업 활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직접 노출되게 됩니다. 세 번째, 라이선스에서 부여한 권리를 통해 고객은 그 활동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을지라도 그 활동이 행해짐에 따라 기업이 고객에게 제어나 용역을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라이선스는 접근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은 약속된 라이선스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으로 판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만약 고정대가 100원이 아니라 캐릭터 관련 제품당 10원씩 받기로 하는 계약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라이선스의 이전 시점과 제품의 판매 시점 중 나중에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즉, 해당 캐릭터 관련 제품이 팔릴 때마다 회사는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음반회사는 유명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비발디의 사계 2000년 버전 녹음판을 고객 P에게 라이선스를 주게 됩니다. 고객 P는 A 국가에서 2년간 텔레비전, 라디오 매체에서 해당 녹음된 교향곡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대가로 M음반회사는 매달 고정 대가로 100원을 받게 됩니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M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다른 재화나 용역은 없으며 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접근권일까요? 사용권일까요? 이 경우에도 회사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의 성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회사는 라이선스된 녹음판을 변경해야 하는 어떠한 계약상의 의무나 암묵적 의무가 없습니다. 라이선스된 녹음판은 유의적인 개별 기능성, 즉 음악을 들려주는 능력이 있으므로 해당 녹음판에서 효익을 얻을 고객의 능력은 M회사의 계속적인 활동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계약에서 기업이 라이선스된 녹음판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고객도 합리적으로 M회사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접근권의 세 가지 요건 중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M회사가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별도의 활동이 없으므로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약속의 성격이 라이선스를 부여한 그 시점에 존재하는 그 상태의 지적 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고객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라이선스는 사용권으로 보아 한 시점에 해당 라이선스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상 라이선스와 관련된 새 수익기준서의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른 수익 관련 내용은 후속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요약 강의를 통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